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사업이죠. GTX-C 노선의 천안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산돈 천안시장도 경부선 철도와 시설 등을 이용하면 어려운 공사가 아니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후속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역 일대 부동산 시장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C 노선의 천안 연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사업입니다. 양주시 덕정역과 수원역을 잇는 기존 노선을 경부선을 이용해 수원역에서 천안역까지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천안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경부선을 활용한 노선 연장은 어려울 게 없다며 공약 이행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응 계획도 내놨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GTX-C 노선을 반드시 천안에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 계획을 가지고 GTX-C 천안역 연장 타당성과 기술 검토 영역 시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지난 대선 이후 노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역 일대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천안역 일대 신축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매물의 호가 차이가 커 실거래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너무 싸게 얘기하시고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격 높게 얘기하셔서 거래가 잘 안 이루어져요. 몇 달째. 사실 여기 천안은 거의 갭 투자자들이 많은데 갭 투자하기에는 지금 거의 갭이 한 2, 3억 차이 나거든요. 전세가랑 매매가. 그러니까 어렵죠. 새로 진입하기가. 발표가 나야 아마 될 겁니다. 문의는 많이 와요. 천안시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에게 GTX-C 노선 연장을 요청하고 다음 달 중엔 관련 용역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순환축 도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아산 탕정 택지개발지구와 탕정이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로 신도시 내 주요 개발사업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의 마지막 노선이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8년 개통한 이순신대로와 지난해 개통한 새 아산로에 이은 3단계 사업으로 탕정면 호산리에서 매곡리로 이어지는 1.14km 구간의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489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3년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번 순환축 도시계획도로는 천안 방향의 아산 탕정 택지 개발지구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탕정 2 도시개발지구를 연결하게 되는데 시는 교통망 구축이 완료되면 신도시 내 주요 개발사업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순환축 도시계획도로는 아산 신도시의 거점들을 더 탄탄하게 연결할 것입니다. 현재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굵직한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이 사업들이 모두 완성되면 탕정 신도시는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판교 신도시와 같은 위상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 교통망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아산 신도시 개발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는 시 출범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해 왔는데요. 반면 동지역과 달리 읍면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 추세입니다. 10개 읍면 모두 인구학적인 쇠퇴 위험 단계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세종시 인구는 38만 1천여 명, 세종시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270%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읍면 지역만 따로 떼놓고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조치원읍을 비롯해 10개 읍면의 지난달 기준 인구는 9만여 명으로 세종시 출범 당시와 비교해 오히려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한 지역 젊은 여성 인구를 65살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인 지방 소멸 위험지수 역시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값이 1 이하면 그 공동체는 인구학적으로 쇠퇴 위험에 진입했단 건데 세종시 전체적으로는 지난 2017년 0.77이었던 소멸 위험지수가 지난달 현재는 1.33으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10개 읍면 지역 가운데 장군면을 제외하곤 소멸 위험지수가 모두 악화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 전동면과 인근 연동면의 소멸 위험지수는 각각 0.16과 0.18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읍면 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쇠퇴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소멸, 안정된 소득원과 일자리 부족, 빈집과 유휴시설의 방치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읍면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읍면 지역을 고려한 별도의 인구 정책은 없으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도 투자 대비 인구 유입 효과에선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읍면 지역의 소멸 방지를 위해 다차원적인 실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박성수 의원은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읍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한 청년 인구 유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여성 친화 도시 정책 확대를 위해 일부서 일과제를 발굴하고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 수립 과정에 여성 친화적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급해 육아에 대한 남성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 친화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천안시청 각 부서들마다 여성 친화 사업 과제를 발굴하고 보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입주기업 선정 시 가산점을 통해 여성 스타트업의 참여를 높이고 각종 위원회의 성별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에서 입주기업 선정 평가에 여성 대표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선정된 여성 스타트업이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시민들과 접촉이 잦은 평생학습 강사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추가하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사들이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시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 시민들과 밀접하게 만나는 강사들에게 먼저 양성 문화를 확산하고 강좌의 시민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에 여성 친화 사업을 연계한 것으로 성평등 전문가 내 컨설팅을 받아 실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전 부서가 여성 친화 도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 협업을 통해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천안시 모든 정책이 여성 친화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각 부서 여성 친화 도시 담당자와 시민 참여단의 민관 협력을 위해 워크숍을 진행하고 오는 12월 결과 보고대회도 열 예정입니다. 또 오는 6일부터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성 친화 도시 아카데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배방에 건립되고 있는 충남형 임대아파트 꿈비채의 추가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첫 청약 때 미달됐던 44제곱미터도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미달 가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 월천지구에 건설되고 있는 600가구 규모의 충남형 임대아파트 꿈비채입니다. 지난해 10월 끝난 청약에서 59제곱미터는 360가구 모집에 1,362명이 신청해 평균 3.78대 1을 기록한 반면 44제곱미터는 180가구 모집에 65명이 신청하면서 0.36대 1로 크게 저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59제곱미터의 신청자가 몰린 겁니다. 이에 충남도 개발공사는 소득기준 등 조건을 완화하고 부적격과 미달된 가구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엿새간 추가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97가구 모집에 443명이 신청해
평균 2.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첫 청약대 신청자가 저조했던 44제곱미터도 평균 경쟁률이 1.38대 1을 기록하는 등 우려와 달리 이번에는 미달 가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구는 이제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 평수인 차순위 평수인 4사 쪽으로 좀 몰리시게 되셨을 것 같고요. 타 기관에서 공급하는 면적보다 저희가 공급하는 면적이 다소 좀 크긴 하거든요. 네. 거기다 임대료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충남도 개발공사는 추가 모집된 가구도 1차 청약 당첨자와 같이 오는 7월 22일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형 임대아파트 배방 꿈빛에는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한 자녀 출산 시 임대료의 반값,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햇수로 4년 차를 맞은 천안 시민안전보험. 하지만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시민들이 돌려받은 혜택은 턱없이 적은데요. 천안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와 보장 혜택을 개선하고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전액은 시가 부담하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1인당 연간 2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장례비도 실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에 대한 보상인데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고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보상 건수와 액수는 매우 적습니다. 시는 첫 해인 2019년 2억 9,400만 원을 시작으로 연간 5억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냈지만 시민들이 돌려받은 보상액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3, 4천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시민들은 이러한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혹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혹시 천안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뭐 다치거나 아니면 뭐 장례 비용 이런 거 청구하면은 시에서 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보험으로. 시민들은 다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에 따라 시는 국제 입찰을 통해 보험 계약금을 낮추고 보장 혜택도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보장 특약을 상해 치료와 장례비 중심으로 바꾸고 보험사 간 경쟁을 통해 보험료 예산 1억을 줄였으며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제작한 안내 포스터를 병의원에 부착, 의료기관을 찾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읍면 지역 가운데 연동면에 이어 두 번째로 조치원읍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앞으로 운영 준비 등을 거쳐 6월에 개관할 예정인데요. 어떤 모습인지 김우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치원읍 신흥리 일원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착공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조치원읍 복검은 271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지하 1층에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지상 1층엔 문화교실과 헬스장이, 2층엔 공동 육아나눔터와 댄스 연습실, 3층엔 청소년 센터와 세미나실, 4층엔 공연장과 도서관 등이 들어섰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선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와 체육, 복지 등의 여러 공공 서비스를 이곳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조치원 복컴이 우리 조치원 시민 여러분들께는 늘 모여서 우리 조치원 발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행복을 가꾸는 그런 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조치원 복컴은 최초 입지 선정 단계부터 내부 시설과 공간 배치까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30일 열린 준공식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복컴 시설을 관람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멋진 복컴이 생겨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이 모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곳 조치원읍포컴은 내부 리모델링과 운영 준비 등을 거치고 오는 6월쯤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근엔 도돌이 농촌 테마파크와 시민 운동장 등이 조성 중이어서 앞으로 이 일대가 포컴을 중심으로 조치원읍의 새로 메카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 첫 해 56명의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도 지역 기업들이 직업계고 학생 64명의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천안 성안고를 졸업한 박민영 씨. 지난 1월 졸업도 하기 전에 천안에 있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에 취업해 설비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보면 대학 간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보다 돈을 먼저 벌 수 있어서 좋고 그 돈으로 나중에 대학도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천안시는 지난해 충청권에선 유일하게 교육부의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또 충남교육청과 천안시, 대학, 기업 등이 협약을 맺어 직업계고 학생들의 조기 취업 후 대학 진학이 가능해졌습니다. 혁신지구 지정 첫 해인 지난해에는 56명의 학생들이 SFA 반도체와 신라정밀,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중견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29일 지역기업 5곳과 새로 업무 협약을 맺고 직업계고 학생 64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정주여건까지 만들어진다면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고 우리 지역에서 교육받고 우리 지역에 취업해서 정주를 한 가장 바람직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역균형 성장과 18세에서 39세에 이르는 우리 청년들로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의 교육과 채용에 앞장서 주시는 기업 대표님들과 한편 천안시는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직업교육 혁신지구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해 첫 시범 재배를 마친 해맑은 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됩니다.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날 예정으로 오는 2026년까지 5,000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와 농촌진흥청 그리고 지역민이 함께 만든 해맑은 벼입니다. 아산 맑은 쌀 브랜드의 원료국인 삼광의 재배가 늘면서 경쟁력이 내려가자 차별화를 위해 개발했습니다. 해맑은 벼는 흰잎 마른병과 줄무늬 마른병에도 강하고 도복에도 강해 삼광벼보다 재배가 수월합니다. 지난 2019년 소비자 밥맛 평가에서도 삼광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56헥타르의 첫 시범 재배를 성공적으로 마친 아산시가 올해 해맑은 벼 재배 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둔포와 영인 일대의 320헥타르의 재배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충남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등과 안정적인 종자 생산 공급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시는 올해 재배를 시작으로 해맑은이 지역 대표 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재배 면적을 5,000헥타르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아산 맑은 쌀 브랜드 디자인을 리뉴얼하는 등 홍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해맑은을 원료국으로 하는 아산 맑은 쌀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하나로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모들을 위한 심리 상담 등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지역 가정폭력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 2019년 8,071건, 2020년 7,522건, 지난해 8,259건 등 연평균 약 8,000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 폐륜적 행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정서상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충남 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에도 지역 청소년들이 부모를 상대로 폭행을 일삼는 사례가 종종 접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도 청소년과는 달리 피해자인 부모를 위한 심리 상담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마 이 부분을 깊이 다루지 못하면은 다시 이게 이제 연쇄고리가 되고 그 가정이 결국 갈등 상황이 더 이제 악화되지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거는 사실 기대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좀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피해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보다 민간에서 상담받길 원하지만 비싼 상담료 탓에 선뜻 발걸음을 떼기 어렵습니다. 피해 부모들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회복을 위해선 민간시설이 이용하는 경우에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또 부모로서 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려도 마치 학교에서 학부모 오시라고 하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먼저 그렇게 자격지심부터 들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민간 상담센터 같은데 저희네가 치료비 지원해 드리고 그쪽에서 좀 편하게 아동학대에 가려진 청소년들의 존속폭행, 피해자인 부모들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화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